자, 18번 쪽에서 이제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보실까요? 제목도 좀 많이 어려운데 이게 이제 미국의 제도. 그래서 이제 제목까지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계약금을 매도인 쪽에서 받을 건데 매도인이 잘못해놓고도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맡겨놓읍시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그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치기관도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미리 수령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매도인 쪽에서 맡기지. 우리 매도인도 돈을 쓸 필요가 있을 거니까. 집 팔 거니까 하게입니다. 또 그리고 사야 될 거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찾아올 때 또 매수인 닫히면 안 되니까 뭘 합시다. 보증서를 발행합시다. 그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를 줄까요? 예치 명의자 줄까요? 예치 기관 줄까요? 그 정도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제재는 누구 명의였을 때 제재가 있을까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 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3번 쪽으로 오셔도 괜찮고요. 18번 쪽에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3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먼저 세 번째, 계약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라고 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입니다. 그 사람 명의였을 때 뒤에 보실까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서 그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개업일 때는 큰 문제가 됐을 건데 그런데 거기다가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여기는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은행 보고 문 닫아라. 그러면 너무 심할 겁니다. 요 계약금 때문에 그런 일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꼭 누구 명의였을 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였을 때만 뭐가 있다고요? 업무정지라는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별표는 1개월이지만 좀 가볍지만 그입니다. 바로 이제 3번이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18번은 3번이 바로 여기는 틀린 지문. 나머지 지문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9번에서 이제 중개보수인데 실비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여기가 이제 현재는 좀 개정되면서 지금 1번 지문도 맞게 됐으니까요.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교환은 0.5%가 맞죠. 정확하고요. 예전 같으면 0.9%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맞았고요. 자, 두 번째, 임대차 등은 0.4%를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여기는 정확하게 맞았죠. 그래서 이제 19번도 1번도 올해 맞게 돼서 그냥 19번은 정답 없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정도로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20번.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오게 될 거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증금 1,000만 원이고요. 자, 월세가 얼마입니까? 20만 원. 딱 이 두 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기간 같은 것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2년이고요. 아예 의미 없는 거.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얼마일까요? 일반 얘기했으면 곱하기 2 안 할 건데 여기는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수 모두 물어봤습니다. 거기다가 주택이니까 이렇게 요율 줍니다. 5천만 원 미만은 얼마고요? 요율이 0.5%고 그 옆에 이제 한도액은 20만 원 그랬습니다. 한도액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입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증금 1,000만 원, 그리고 월세가 2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계산이 되니까요.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개면 충분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문장에서 이제 20번 여기 이제 두 가지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증금 있으면 되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얼마? 1,000만 원 그랬습니다. 1,000만 원에 요거 이제 가만 놔두시고요. 여기 이제 월세가 얼마입니까? 월세가 20만 원. 여기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제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다. 곱하기 100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가시면 될 겁니다. 여기는 먼저 한번 간단하게 100을 한번 곱해보실까 해도 될 건지입니다. 먼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그럼 10만 원대니까 10만, 100만, 1000. 여기는 1,000만이 나올 겁니다. 둘을 곱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는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이제 여기는 환산 금액 자체가 얼마가 나옵니까? 2천만 원. 귀찮으면 동그라미 두 개를 더 쳐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먼저 이제 환산 금액 나왔지만요. 둘을 버텨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여기 버티면 3천만 원이 나옵니다. 3천만 원은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니까요. 곱하기 100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곱합니까? 다시 환산 개수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얼마로 낮춥니까? 70으로 낮추십시오입니다. 결국 이제 27에 얼마니까요? 14입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1,400만 원. 그러니까 2,000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환산 금액이고요. 흉볼 받습니다. 대신에 70으로 곱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확한 환산 금액 얼마라고요? 1,400만 원.
자, 결국 이제 보증금하고 누구하고요? 환산 금액을 뭐 하십시오? 합하십시오. 그럼 얼마가 됩니까? 2,400만 원. 3천만 원이 아니라 뭐라고? 2,400만 원이 문제가 없다. 게임입니다. 거래 금액이 이제 2,400만 원이고요. 여기다 이제 5천만 원 미만은 요율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 요율은 0.5%. 항상 우리 주택에서는 0.5%라고 이렇게 이제 요율을 아예 주게 될 거니까요. 따로 암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도액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도액은 여기 이제 20만 원 그랬습니다. 20만 원이었을 때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자, 퍼센트하고 뭐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2개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뗍시다. 0점. 하나 더 떼면은 바로 3개가 몽땅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 1000분의 5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쉽습니다. 분모에 3개 있으니까 분자 있는 거 3개 하고 바꿉시다. 그러면 5만 나올 겁니다. 여기도 5만 나오잖아요.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계산 바로 하시면 되는데 5를 곱하시면 5, 4, 20이니까 2 올라가고 2, 5, 10이니까 12만 원 나옵니다. 그대로 3개는 내려오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정답은 12만 원 아니고요. 여기다 얼마를 곱합니까? 쌍방. 곱하기 2를 해서 이제 쌍방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똑같이 받을 거니까요. 곱하기 5를 얼마를 2를 하시라는 겁니다. 결국에 얼마입니까? 24만 원. 그러니까 중개보수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24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계산하시면 6만 원 때문에 1년이나 채용이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번은 바로 24만 원 나온 4번이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편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1번은 공인중개사 협회 문제가 나오죠. 협회도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됩니다. 협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립되는지, 거기다가 지부나 지회는 어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공제사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또 운영위원회, 거기도 시험 문제 과목을 아주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또 시정명령 누가 내렸는지, 개선명령 누가 내렸는지, 공제사업의 조사 검사는 누가 하는지 그 임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온다. 자, 그입니다. 자, 먼저 21번 쪽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인데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한번 1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맞죠. 그리고 업무 집행을 감독을 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뭐합니까? 둔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처럼 둘 수 있다가 맞을까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뭐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가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필수적인 기관이지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둔다, 두어야 합니다. 바로 둘 수 있다 때문에 여기는 옳지 않습니다. 1번이 바로 X였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장은 정말 자주 내니까요.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렸다. 자, 기입니다. 자, 22번에 포상금이 나오죠. 세 사람 신고했을 때 포상금 얼마 받는다? 50만 원 받는다. 어디다가 신고하고 포상금은 누가?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느 시기에 주는지. 그리고 방법도 공동일 때. 그리고 접수일 때 방법이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포상금을 줄 건지 그리고 보조 금액도 얼마가 되는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22번 쪽에서 포상금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1번 보실까요? 자, 신고는 수사기관과 맞죠? 등록관청에도 할 수가 있지만 두 군데 맞고요. 근데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만 지급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포상금을 줄 때는 누구는요? 수사기관은 수사하는데 바쁘니까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등록관청에서만 준다. 1번이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불기소난. 불기소는 소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불기소난 기소 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은 공소제기 됐을 때 그리고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을 때 포상금 줍니다. 불기소는 소를 제기 안 하는 거니까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2번 아주 엉뚱합니다. 여기도 X 맞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근데 50만 원 이내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25만 원, 100분의 20, 100분의 이제 50이니까 여기는 25만 원이 맞습니다. 여기도 50만 원 X. 시험 문제가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부만 보조해요. 100분의 50. 반토막. 50만 원 반토막 25만 원입니다. 벌써 세 번째는 또 50만 원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포상금은 결정일로부터 3월
2일 내에 지급받는다. 그게 아니라 1개월이었습니다. 등록관청 한 군데 빠르게 준다. 1개월. 협회에서나 거기 실적에서는 3개월이 나왔습니다. 꼭 근처에 있는 숫자 바꿉니다. 네 번째도 안 맞습니다. 5번 잘 보실까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여기 포인트는 공동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팀을 짰다. 5명이 팀을 짰다. 자, 뒤에 보셔야 됩니다. 자, 신고 고발을 했을 때, 근데 공동에서 무슨 최초가 나왔습니다. 접수에서는 최초가 나오지게입니다. 공동이 된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 공동에서는 최초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균등 똑같이 쪼개서 준다고 했지. 여기는 최초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번지수가 또 안 맞습니다. 몇 번만, 여기는 1번만 맞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23번에서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 또는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겠다. 자, 그런 규정 10월까지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처분 얻어맞고 폐업하니까요. 언제까지 따라간다? 처분일부터 업무정지하고 이제 뭡니까? 과태료입니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폐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처분 내리기 전에. 그러면 억울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는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는. 대신에 일정 기간 지났을 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년 지났을 때입니까? 폐업 기간이 3년을 지났을 때 거기 이제 등록 취소인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폐업 전에 처분이 뭐였을 때 업무정지였을 때는 몇 년입니까? 1년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1년 지나면 뭘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효 또는 제척기관입니다. 거기는 처분도 없고 그리고 아예 여기는 폐업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뭐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3년은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가 세 군데 모두 나오는데 약간 내용이 다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설명 중에서 틀린 건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렵지 않는데요. 5번을 잘 보실까요? 번지수를 잘못 가시면 1번도 맞는 것 같습니다. 1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번 보실까요? 자, 업무정지는 발생일로부터, 그 발생이 포인트입니다. 발생은 처분도 없고요. 그리고 폐업도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입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처분을 할 수 없다. 1년 아니죠. 몇 년입니까? 3년. 시효는 3년이었습니다. 여기는 발생이란 문장, 거기가 시효를, 그리고 제척기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폐업기간이 1년 지나야 업무정지는 할 수가 없지. 발생일은 3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5번 깨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를 꼭 대비를 좀 잘해서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다 예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4번에서 이제 등록 취소, 이게 절대적인데요. 시험 문제가 꼭 정말 절대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24번에서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꼭 앞 글자 따라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24번에서 첫 번째가 이제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 여기는 딱 걸리면 무조건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 취소 무조건 하게 된다는 절대죠. 자, 먼저 앞 글자를 땄습니다. 정량 그랬습니다. 정량 뭐 있다고요? 정량이 어떻게 결사적으로 목숨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있다고요? 소득. 자, 불 껐다는 소등이 좀 생각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요? 정량이 어떻게 결사적으로 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였다고 다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다 뭐였고요? 거짓게입니다. 첫 번째가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을 때 등록증은 양도되어 그리고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사망이나 해산,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 그리고 최근에 업무정지 몇 번, 3번 얻어맞았을 때 1년 동안,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 여기가 이제 절대적 몇 개입니까? 8개였습니다. 이 8개하고 이제 비교하실 게 이제 상대적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제 두 번째 상대적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은 자그마치 몇 개나 됩니까? 11개나 됩니다. 그 정도 아주 많습니다. 육사 몇 기가? 육사 2기가 뭘 먹는다고요? 겸임을 뭐 하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점하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컨돔 마련했습니다. 그거 마련해서 주니까 그거 받고 뭐 했다고요? 공송까지 해줬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무슨 비례기 같다고 했습니다. 6개월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 그리고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섞어서 4번 1년 동안, 그리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그리고 등록 기준에 미달했을 때, 겸업제한 위반, 그리고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년에 2번 위반했을 때, 그리고 거래계약서 거지,
금쟁이 했을 때, 공개 잘못했을 때, 공개 안 하거나 비공개 요청에 불응했을 때,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 설정 안 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여기는 크게 문제를 안 삼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걸리면 등록을 빼앗아옵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랬을 때 이제 요 사유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요. 자,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1번 보시가 24번입니다. 자, 먼저 개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을 때 1번은 절대적 들어가죠.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등에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됐을 때 2번도 절대적 맞죠. 정말 나란히 여기에 결격 사유 그리고 사망은 절대적에 들어갑니다. 자, 3번 보실까요? 자, 3번에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이중 소속이었을 때 여기도 절대적 맞죠. 정말 소등에 걸리면 무조건 빼앗아 온다고 했습니다. 3번도 절대적 맞습니다. 4번 보실까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를 했을 때 정량들의 양도 맞잖아요. 4번도 절대적 맞습니다. 근데 5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했던 사업자 단체나 그 구성원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시종적으로 지난 과징금을 최근 얼마 2년 이내에 몇 번 2회 이상 받았을 때 애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지.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이렇게 사유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5번은 또 이제 형벌이 나왔죠. 25번은 여기 이제 형벌. 이 형벌도 이제 1학년 일반, 얼마? 3학년 2반. 여기도 시험 문제 감으로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1학년 일반이 아주 여기 많기도 한데, 여기는 시험 문제 감으로 하나 나와요. 먼저 첫 번째 유사. 유사가 이제 두 글자인데, 공인중개사 아니신 분,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신 분, 유사 명칭 사용했을 때, 그리고 사무소. 소등도 여기 있고요. 두 개 사용 사무소는 임시중개 시설물도 여기 있습니다. 사무소 세 글자 세 개. 그 다음에 사무소를 모이다고요. 정비를 해다가 정보 공개 잘못한 거주모 사업자, 비밀 누수 안 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정비에다가 뭐 한다고? 이 정비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양도. 양도가 이제 두 개 나오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라는 금쟁이 3학년 2반에 세 개가 갔으니까 금쟁이 네 개. 매매 알면 초과 판단 했었던 네 개.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막 중개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을 때 얘도 얼마?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3학년 위반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3학년 위반 잘 안 내는데 요걸 알아야 자, 그래야 나중에 1학년 위반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증서를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직접 그리고 쌍방에게 직접 거래 그리고 쌍방 대리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투기를 조장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금쟁이 5번, 6번, 7번 거기다가 무거운 무등록으로 중개했을 때하고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 최근 거짓수 봤을 겁니다. 여기도 얼마라고요? 3학년 2반가 분이 안 풀리니까 3년 이하 징역을 간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5번 쪽에서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먼저 자, 이번에는 2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2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경우는 얼마입니까? 1학년 위반 맞았습니다. 첫 번째 1학년 위반 맞네요. 바로 1번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보실까요? 거짓 여기 나오는 겁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신 분 얼마입니까? 3학년 2반가입니다. 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문자만 잘 따져 놓으시면 찾기는 금방 찾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중개 의뢰 내 비밀을 누설하신 분, 비밀 누설 1학년 일반 맞습니다. 3번은 1학년 일반 맞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던 거래 정보 사업자 여기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잘 암기가 안 될 거라고 했었던 여기 맞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유일하게 형벌 받습니다. 아니한 정보 다르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 한번 와보실까요? 5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얼마입니까? 1학년 일반 맞아요. 결국에는 2번이 거짓이 바로 3년 이하 징역이니까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바로
2번, 25번은 2번이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만 잘 따놓으시면요, 여기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26번부터 이제 거래 신고죠. 자, 매매를 우리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됐을 때 신고를 하십시오. 얼마 만에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얼마 60일 이내에. 그리고 신고 방법도 정리하시고요. 자, 중간중간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가 자꾸 나옵니다. 끝에 이제 구축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할 건지 검증 체계를 거기까지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제재가 5배 그리고 3천 취득세 3배 다양하게 나옵니다. 또 권리는 5%.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26번은 어렵지 않는데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한번 3번 보실까요? 1인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1인이 신고하는 경우나 그리고 거래 금액을 변경할 때는 자, 뒤에 한번 와보실까요?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신고서 외에 계약서, 거래계약서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뒤에는 맞았을 겁니다. 변경 신고는 거래계약서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보십시오. 1인이 신고할 때 왜 혼자 오셨습니까? 사유서가 필요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거래계약서만 가지고는 뭐가 안 됩니까? 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들라고 했습니다. 사유서. 여기는 사유서도 필요합니다. 결국 3번이 틀렸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쪽에서 이제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약간 어렵고요. 여기는 옳은 것을 했습니다. 27번입니다. 자, 먼저 1번에 상가의 입주권도 바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을 것도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 먼저 권리는 주택법과 그리고 정비법입니다. 다 주택이지 상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축물은 바로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데 상가의 분양권은 안 들어갑니다. 주택의 분양권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택의 입주권만 들어가요. 그입니다. 상가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1번 X입니다. 자, 2번, 2번 보시까 입주권의 경우에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권리 과격과 그리고 추가 부담금의 합계액을 적는데 공법 배우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입주권은 맞죠. 거기는 추가해서 부담할 돈도 기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분양권은 분양 금액만 적죠. 자, 뒤에 보실까요? 분양권은 권리 가격만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추가 부담금은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안 적습니다. 정말 분양 금액만 적지 추가 부담금은 적지 않아요. 분양권은. 그러셔야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이 약간 다르다. 내용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은 정확하고요. 자, 세 번째, 정정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 아니고요.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 받아보니까 수정할 게 있어요. 바로 거기서 수정하니까 신청서가 없습니다. 신고서가 없습니다. 근데 변경 신고가 신고서가 있대요. 거기는 거래 신고한 후에 달라졌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엉뚱하고요. 자, 네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출을 대행을 할 경우 그렇게 소리가 복잡했을까요? 당사자 위임장이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를 해야 한다.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거래 당사자를 대리할 때가 서류가 복잡했지. 우리 소속은 우리 사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소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은 신분증명서만 제시하면 되고요. 제출 대행 바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소리 필요 없다. 4번도 X다. 소설이다. 입니다. 5번에 보실까요? 해제 등의 신고에는 개업공사 외에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난을 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보통의 거래 신고는 없는데 할 필요 없는데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면 되는데 없을 때만큼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물어봐요. 여기는 반드시 서명 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없어질 때는 매도인, 매수인 다 서명 날이 납니다. 5번도 X고요. 그다음 이제 28번 쪽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옳으면 옳다고, 그리고 틀리면 틀리다고. 자, 이런 문제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기하셔야 됩니다. 조금 내용이 전체적입니다. 자, 먼저 기업법 옳은지 보시까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개시 안 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협회나 거래정보망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입서는 게시할 서류는 아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거기에 모든 서류가 게시할 서류는 아닙니다. 기업번은 맞았고요. 자, 기업번이 맞았으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이겠다. 4번, 5번은 정답이 아니겠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니은번에 보실까요? 고용일로부터 열흘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업무 개시죠. 니은번은 X죠. 그리고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가 열흘입니다.
자, 니은번은 X. 지금은 빠릅니다. 업무 개시 전입니다. 네, 니은번은 X입니다. 자, 니은번이 X면 또 1번도 답은 아니겠다. 2번이나 3번 중에서 정답.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자, 디귿번 해보시까. 자, 중개업에 관한 실무 교육은 시간 보시까. 시간이 32에서 44. 지금은 그랬다가 28에서 32로 달라졌습니다. 경매는 이대로는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번도 X죠. 결국에는 정답은 바로 이제 여기는 둘 다 똑같으니까 아직은 모르고 마지막 봐야 됩니다. 1번에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많이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가요? 직무교육은 등록관청까지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3시간짜리, 4시간짜리니까입니다. 결국에는 요 1번도 X. 그럼 결국에는 몇 번입니까? 3번이 맞았어요. 2번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8번은 3번. 자, 이런 문제가 시간을 많이 빼앗고요. 약간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는 잘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29번 쪽에서 이제 실무 쪽으로 왔는데요. 조사나 확인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 자,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5번 보실까요? 여기 정말 많이 냈습니다. 자, 5번에서 건폐율과 그리고 이용적률에 상하는 이게 공법이라고 토지 이용객 확인서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어디입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시군의 조례입니다. 9까지도 안 갑니다. 이 시험 문제는 계속 내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법 맞지만 여기서만큼은 토지 이용객 확인서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9번 이제 5번이 바로 이제 X고요. 그 다음에 30번 쪽에서는 확인 설명서 작성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가장 출제 1순위니까 하다 기본 그리고 세부 잘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재하는 게 어디다가 기재를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0번 쪽에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옳은 거 하나만 찾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시면요. 등기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다가 기재한다. 근데 앞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떼볼까요? 자, 먼저 등기된 주택인데 거기다가 실제 권리관계 등기됐으면 울구에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X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등기되지 아니한 그래야 맞습니다. 여기는 등기된 그랬으니까 앞에가 안 맞아요. 주셔야 됩니다. 자, 뒤에는 맞았네. 뒤에 이제 등기된 그랬으니까 주택이나 상가는 다 여기는 실제 쪽이 아니라 그냥 권리관계. 자, 두 번째 있는 권리관계란에다가 오히려 기본에다가 적었습니다. 세부가 아니라. 자, 2번은 엉뚱합니다. 자, 2번 보시까 입지조건란, 입지조건입니다. 자, 우리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란에 적는다. 아주 정확하죠. 여기는 물어보지 않죠.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기재하니까 도로 또는 대중교통, 판매나 의료시설, 학교니까 자, 이런 것들은 직접 조사합니다. 결국에는 기본이 맞았습니다. 30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세 번째 취득 관련된 조세는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한다. 아예 엉뚱한 소리죠. 세부는 물었었습니다. 매도인한테. 여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세법 배우는데 왜 또 물었었습니까? 거치, 비거치라고 해서 바로 8번째 어디요? 기본 쪽에다 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전혀 엉뚱한 쪽입니다. 자, 3번도 맞지 않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환경 조건 난에는 일조나 소음이나 그리고 진동, 옆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비선호시설, 예전에는 비선호시설도 환경 조건 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있다고 아예 기본으로 따로 떼서 비선호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환경 조건 난에는 없어요.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기재한다.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 예정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할 때 오자마자 중개거래 받아서 완성되기 전에 바로 설명했던 거니까요. 거기는 예정, 여기도 예정이 맞습니다. 중개보수도 예정 금액으로 기준하지 거래 금액으로 기준하지는 않아요. 물론 중개보수 받을 때는 거래 금액이겠지만 기재할 때만큼은 예정 금액입니다. 여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이 맞을 줄 알았는데 몇 번이라고? 정답은 그냥 2번이 맞았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1번 쪽에서 뭐 세부 그리고 기본 그런 것들 정말 많이 봤었죠. 자, 먼저 기본 쪽에서는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관리하는데 거치예요. 비거치 그랬습니다. 이 8개. 그 다음 이제 세부는 실 그리고 내 그리고 벽면 환경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글자를 쭉 따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여기는 한 문제는 가볍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31번에 보실까요? 먼저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세부 그랬습니다. 자료 요구할 거 안에 있는 것들 그입니다. 뒤쪽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이제 주거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아주 정말 편하게 나오죠. 1번 보시니까 실제 권리관계 실, 두 번째 내 외부 실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세 번째 벽면 나왔죠. 네 번째 환경 나왔죠. 실내 벽면 환경 다 나왔죠. 다섯 번째 보실까요? 관리에 관한 사항들. 관리는 아까 어디가 있었습니까? 기본에 있었죠. 입니다. 실내 벽면 환경이 쭉 나왔습니다. 오지서 내기도 아주 쉽습니다. 뭐요? 입지 조건. 그리고 관리, 자 이런 것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쪽은 기본에 있어요. 여기 관리도 기본에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31번은 5번. 자, 문제 원리만 잘 풀어가시면 이 정도는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쪽에서 분묘기준권도 꼭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분묘기준권이 세 가지 성립하는 것. 그 다음에 공지가 인정되는지. 그 다음에 평장, 암장은 왜 인정이 안 되는지, 그리고 쌍분 나란히 설치하는 거, 그리고 사성을 둔덕치는 건데 사성은 조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만 봉제사 또는 수호 관리가 인정되는지, 종선. 근데 종선은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그리고 사단법인이나 또 아니면 여기에 이제 문중 땅, 종종 땅이나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바로 묘지가 있었을 때 어떻게 권리 남용이었는지 그런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2번은 좀 까다로운데요. 여기는 옳은 거 옮겼습니다. 분묘기준권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자, 분묘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만 권리가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냥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점유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판례 내용이니까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었습니다. 분묘를 설치할 경우는 그 분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아닙니다. 승낙은 분묘기준권 자체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점유, 두 번째 승낙. 세 번째는 매도인의 묘를 처분했을 때 거기에 승낙이 있지 않습니까? 승낙은 분묘기준권을 바로 취득한다는 겁니다. 사용대차는 채권이니까 나중에 매매가 되면 다 깨지잖아요. 여기는 깨지지 않습니다. 바로 성립하는데요. 분묘기준권이기입니다. 2번 엉뚱한 문자, 1번, 2번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질문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분묘기준권이 미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가질 생각은 없어요. 그냥 묘지만 소유하려고 해요. 그냥 타주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묘기준권이 자주점유를 요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주가 아니라 그냥 타주예요. 그리고 타주래도 성립해요. 분묘기준권은 평온공연이면 되니까 그입니다. 네 번째 보시가 일부가 이장했습니다. 필요 없게 된 부분은 분묘기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입니다. 두 개가 나중에 옮겨갔을 때 그때는 필요 없게 된 부분은 당연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옮겨간 부분 쪽에서 다시 인정되니까 그게입니다. 4번이 맞았고요. 근데 5번 보실까요? 분묘기준권이 미치는 부분이면 사성이나 그리고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큰 소리. 여기는 아주 엉뚱한 소리죠. 여기는 아예 사고 치는 소리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성 안 되고 필요한 부분이 아니까 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분묘를 설치한다. 그건 토지 주인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거기는 아니랍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정답은 4번만 맞았습니다. 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권리계약서 작성 쪽인데요. 여기도 이제 한 문제 과목으로 자기 확인 부분 그리고 공유 그리고 총유 합유 이런 성격도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권리계약서 작성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아마 1번 같은 거 오히려 맞았다고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니까 후견인, 그러니까 후견인과 법정 대리는 분명히 달라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정 대리 문장 들어간 맞지만 여기 후견인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뒤에서 봐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후견인은 가족회, 친족회의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결국엔 1번은 X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법정 대리인 그래야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후견인은 다시 가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X라고요. 표시됩니다.
이런 문장 꼭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번 쪽에서는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나 아니면 또 계약이나 계약 외, 그리고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뭐 받으십시오? 허가 받으십시오. 재질까지도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특히 이제 계약 외 6개월짜리 계약 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옳은 거라고 보죠. 1번 보시가 외국인이 매매로 국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잔금 지급을 그랬습니다. 잔금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로부터 60일입니다. 잔금이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 체결, 여기도 계약 체결입니다. 잔금 X다 많이 써봤습니다. 1번 X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외국인이 상속이나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상속 판결은 계약일까요? 계약 외일까요? 입니다. 계약 외 자꾸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속 판결인데 국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60일, 그게 아니라 상속이니까 판결이니까 계약 외입니다. 얼마입니까? 6월. 계약만 60일이고 여기는 6월입니다. 자, 60일 때부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X고. 자, 세 번째, 외국인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환경 아닙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거기만 환경입니다. 여기는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3번도 X.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냥 신고할 땅이지 군사문화 환경에서 그 허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X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직 심하게는 안 내봤고요. 근데 자, 네 번째 보실까요? 군사문화 환경과 관련된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여기는 무효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죠? 여기는 정말 무효가 되는 것은 맞아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효죠. 그래서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정말 무효입니다. 인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쪽에 보시니까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국내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이 이상합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100이 아니죠. 300만 원 쪽입니다.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가 100만 원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5번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여기는 등기형, 계약형. 그리고 이제 등기형 말고 계약형은 수요 없다라고 했을 때 부당, 이런 정도를 정리를 꼭 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도 이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라고 했는데 민법 등에서 거기 자세히 물어보니까요. 거기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형에서 무효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기를 많이 틀리십니다. 자, 먼저 3번 쪽에 보시니까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신탁자가 매도인이니까 여기는 등기형이다 하게입니다. 수탁자가 사면은 계약형이고, 자, 뒤에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 자, 이런 문장 봤을 때 바로 그렇게 요구하는 건 등기형 만내 요구입니다. 지금 빼돌리면 뭐가 될까요? 그죠? 무효가 되고. 근데 그 무효가 됐을 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자, 무효면 꼼짝 않고 매도인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도인 자리에 앉아서 채권자 대의를 했었죠. 그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도인. 여기는 신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장 나왔을 때 어려웠고요. 그 다음 이제 36번은 공법 내용이 나오죠.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 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우리 법령에서도 한 문제가 꼭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틀린 건데요. 자, 2번은 잘 아실 겁니다. 주말이나 시험 영농의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법 교수님 얘기했을 건데요. 필요하다. 뭐가 필요 없다?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입니다. 전문적으로 농사 지을 거 아니니까. 2번 엉뚱하죠. 주말 체험 영농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다. 신문 가서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까? 필요하다.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을 뿐이다.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36번은 2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풀 거고요. 그 다음에 37번에서는 주택임대차, 하다 주택이나 상가는 한 문제가 각각 나오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주택임대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 그리고 최단기간이나 묵시적 갱신,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증액한다는 5% 그런 규정을 골고루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판례 같은 것은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실무에서 안 틀립니다. 자, 먼저 틀린 거라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4번 쪽에서 요 가압류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우리 가압류는 채권은 채권인데 선순위였을 때 나중에 물권도 다 채권으로 만듭니다. 모두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돼요. 자, 기입니다. 4번 문장 보실까요? 자, 먼저 가압류 후에 그리고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가압류가 1순위, 확정일자가 2순위 그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일 때 우선순위가 될까요?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한다.
자, 그게 아니라 가압류와 확정일자는 무슨 순이다? 동순이다. 여긴 동순이지 가압류가 채권인데 어떻게 우선합니까? 입니다. 여기는 동순이. 동순이라고 해야지 가압류 채권자가 앞선다. 아니면 또 주택임차인이 앞선다고 해도 X개입니다. 가압류하고 주택임차인이나 확정일자는 동순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쪽에서도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여기 설명 중에서 여기는 옳은 거 해서 약간 까다롭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실무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계속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임차인은 차임을 지불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근데 실무 가시면 이런 경우는 지불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큰일 난다는 겁니다. 부당한 이득이니까 아예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경우, 안 나가는 경우 여기서 이제 돈을 안 내주니까 못 나가지만 그래도 월세는 쭉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내게 되면 3번 밀리면 나중에 임대인 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들어옵니다. 잘못한 책임을 물어요. 실무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맞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사업자가 바로 폐업 신고를 했다가 그리고 같은 상호로 여기 넘어가십니다. 폐업을 했다가 같은 상호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우리 주택에서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급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대항력, 그 다음날로 새로운 대응력이 발생합니다. 뒤에 보시니까 같은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했다면 기존에, 여기가 이상하죠.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의 대항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냐고 합니다. 전입했다가 전출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여기도 X 전혀 안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환산 보증금의 규모가 서울은 3억 아니죠. 4억으로 달라졌습니다. 과매 역제권력이 3억이죠. 입니다. 여기도 3억 때문에 X.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3분의 1입니까?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이었을 때 일정액은 낙찰 금액의 3분의 1. 그게 아니라 2분의 1.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도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니까 이거 유사하게 늘렸었는데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확정일자. 근데 상가는 어디서 확정일자 받습니까? 세무서. 여기도 아주 엉뚱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분한테 사업자 등록 신청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가 건물에서 확정일자 받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세무서를 가야죠. 입니다. 여기도 임자가 아주 엉뚱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8번은 그냥 1번만 맞았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나 매수 신청 대리가 항상 이렇게 39번, 40번처럼 하나씩이 꼭 나오게 됩니다. 이제 39번 보시까요? 자, 경매 쪽입니다. 경매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항상 우리 경매 쪽에서는 입찰 보증금이 얼마인가? 그리고 한거 보증금은 얼마인가? 그리고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은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를 꼭 물어봅니다. 39번입니다. 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2번 정도 꼭 찾아내야 되겠죠. 보증금 이상합니다. 자, 2번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면 입찰 보증금은 신고가 내가 써낸 금액의 10%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10%를 납부를 해야지. 내가 써낸 금액의 10% 그거는 2002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 13년, 14년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오래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최저 매각 가격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이 바로 X고요. 그 다음 이제 40번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옳은 거. 우리 매수 신청 대리는 어디다가 등록? 지방법원에자. 그리고 실무계획은 누가 지정할까요?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확인 설명서나 사건 카드가 있습니다. 몇 년 보존합니까? 5년.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실무교육 받고요. 나가시는 분도 소속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옳은 거라고 있습니다. 1번 보시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하의한다. 그게 아니라 어디서 경매하실 건데요. 지방법원. 여기도 지방법원의장 하다 법원 행정처장하고 지방법원의장 두 분이 많이 헷갈립니다. 실무교육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 X입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면 우리 법인은 대표자 막 다 나오네요. 임원. 그리고 사원 전원이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여야 한다. 임원이 법원에 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만요? 대표자만. 자, 2번 같은 것은 꼭 시험 문제감이라고 정말 많이 예상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보실까요? 먼저 3번 보시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과 중개업을 하기 위한 보증 설정 금액은 같다.
아주 정확하죠. 주된 사무소 둘 다 2억, 분사무소 1억. 그냥 개인들은 얼마고요? 1억이고 풀직은 당연히 못하고입니다. 바로 답은 몇 번? 3번. 하여튼 중개대상물도 매수 신청된 대상물도 같고 여기 보증설정 금액도 같고 물론 보증설정 시기는 좀 다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에 보실까요? 자, 지방보리장 많이 어려우신데요. 매월 매수 신청 대 등록인은 행정처분 그리고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막 건너뛰었습니다. 15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법원의 장이 누구한테? 법원 행정처장한테. 거긴 또 다음 달 열흘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 장이 누구한테? 다음 달 15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 지금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빠졌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옳등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실비는 50만 원 교통비입니다. 교통비가 무슨 50만 원입니까? 관광차라도 불렀습니까?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이민 그리고 개업공사 합의해서 결정한다. 실비 얼마라고 했습니까? 50이 아니라 30만 원. 다른 거 다 50이었습니다. 먼저 권리 분석해도 출득 분석해도 50. 그리고 낙찰 못 받았을 때도 50.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실비는 교통비니까 얼마? 30만 원. 그것도 근거리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떼는 것도 못 받았습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40번까지 쭉 봤었고요. 내용 정리를 쭉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제목, 그 제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제목은 거의 알고 갑니다. 내용만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꼭 추려서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